곳에 있는 작은 비치를 보고 계시고요. 이곳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군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남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멘트 진짜 오랜만에 쳐봅니다. 제가 토크 영상 진짜 오랜만이죠. 예전에 필리핀 보라카에서 영상을 올릴 때는 물론 제 영상은 브이로그와 토크 영상 두 가지로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 보라카에서는 사실 브이로그보단 토크 영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수적으로. 근데 오키나와로 이주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토크보다는 브이로그 영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올려봤자 본전도 못 뽑는 오키나와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영상, 조회수도 안 나오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그러나 제가 이 오키나와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꾸 이곳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 근데 요즘에 시국이니만큼 오늘 여러분들 토크로 만나볼 내용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느끼는 공통 분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우연히 지금 사랑하는 저희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지금 일본에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본인과 결혼하신 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한국 남성분들이 저의 영상을 많이 구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감이 좀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일본인 아내가 국적은 일본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서 거의 그 나라에서 자라나다시피 해서 완전히 그 나라화 되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요. 보편적으로 일본인 아내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또 만나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신 그런 커플들, 한국인 남성들이 일본인 아내에게 느끼는 또 공통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혹시 일본인 여성분과의 연애 그리고 또 결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뭐 제 영상에서도 때로는 과거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저도 제 영상에서 제 아내를 얘기할 때 몇 번 표현했던 건데 답답하다예요. 왜? 융통성이 너무 없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모든 한국 남성들이 똑같이 느끼는 건데,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로 답답하냐면, 근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매뉴얼에 정형화되어 있는 스트럭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회이다 보니까 진짜 그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진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게 뭐 장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랑 아내랑 A라는 저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그 친구가 입고 있던 옷 말이야,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라는 친구 얘기를 계속하다가 제가 그 친구라는 대명사를 썼어요. 그때 만났을 때 입고 왔던 옷 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 친구가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한국적 정서로는, 이게 한국적 정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어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뭐 다른 나라 중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아니 지금까지 A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 그러면 그게 A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 A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당연히 A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오빠 왜 당연히 A야?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항상 오빠랑 뭔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로 하여금 guessing, 추측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guessing, 그러니까 추측할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착하면 착, 척하면 척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떠한 단어를 선택해서 얘기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예요. 이게 뭐냐, 요거 약간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 정서로 봤을 때 이 부부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나의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자, 부부들끼리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뭔가 외부와 우리 부인이나 아니면 남편과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일단은 배우자는 일단 내 와이프나 남편의 편을 먼저 들어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인데 일본인 아내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본 사람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그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잘잘못을 딱 따집니다. 이거는 이제 당신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또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습관에 당신이 한국인으로서 위배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잘잘못을 따져줘요. 근데 이게 참 서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저도 많이 느끼지만 일본인과 결혼하신 남편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부인들 같은 경우는 자, 남편이 직장에서 부장님한테 쫑코를 먹었어. 막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 말이야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은 보통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은 우리 남편을 감히 이렇게 보통 반응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 순간 부장님과 당신이 누가 어떻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잘잘못을 이렇게 따져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그 한국 커플들이, 이 한국 부부들이 뭐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네 편을 들어준다거나 뭐 범법자들을 감춰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어떤 살면서 소소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뭐 잘잘못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일본인 아내들은, 특히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일 부부들의 일본인 아내들은 남편 편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맞으면 편을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본 스타일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상대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 분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부부들 보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여자분들도 아내분들도 경제관념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고, 한국 여성분들도 어떤 경제관념, 이 돈을 벌려고 하거나 이런 재테크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인 와이프들은 현재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하거나 뭐 이러겠지만, 이렇게 또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그다지 한국 사람이나 중국, 특히 중국 여자들 되게 그런 관념이 센데 돈을 뭔가 만들려고 한다거나 재테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대한 신경을 별로 쓰질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냥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아내로서 잘 케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남편이 뭐 월급을 갖다 주든 수익을 갖다 주면 이제 그걸로 잘 아껴 쪼개 쓰면서 뭐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할지언정, 뭔가 본인이 부업으로 뭘 한다거나 그 외부로부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으로 갖고 와야겠다, 요런 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만큼 남편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펙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간섭을 하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고 바가지도 거의 긁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편이 밖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뭐 취미라든지 놀러 나가고 이런 거 말고, 그럴 때도 남편을 좀 많이 존중해 주지만 특히 일적으로 무언가 할 때에는 철저하게 아내분들이 되게 협조적이라는 거죠. 늦게 들어와도 뭐 새벽에 들어오든 밤을 새고 들어오든 미리 얘기만 좀 해주면은 전화해서 몇 시에 들어와, 당신은 어디야, 뭐 술 많이 먹고 들어오지 마, 이런 바가지 한국 남성들이 느끼는 잔소리 아내들에게 느끼는 그런 것들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경제관념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한국이나 중국, 제가 이제 한중일을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동북아시아의 공통된 어떠한 문화 그리고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경험을 많이 한 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처해지면 이 처가댁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전폭적으로 모든 인맥이나 상황을 동원해서 그 남편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업을 하다가 힘든 경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어도 물론 이제 심적으로나 말로는 위로를 건넨다거나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 처가댁이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동원해서 그 사위 내지는 남편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좀 이렇게 타개하는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뭐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처럼 이 일본이 뭐 교육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일 커플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보통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좀 반대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뭐 진로나 아니면은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내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한국 남편들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일본의 그 아내분들은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극성 맞진 않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극성 맞고 사실 중국 뭐 한국 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극성스러운데 이 일본인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 아내분들과 결혼해 살고 있는 한국 남성들이 일본인 아내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제 영상이 공감이 가거나 재밌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아재님 요 이야기는 좀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이거는 아재님 생각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예의를 갖추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키나와 오늘 날씨가 흐려요. 네, 네,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